허구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지난 주말 창원 NC파크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까지 거론되며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는 기획보도, 청년이 아닌 기업이 직접 쓰는 기업 속에서인 기소서, 기술력을 자부하는 네 번째 기업을 만나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제62회 진해 군항제의 경제적 효과가 1,685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허구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지난 주말 창원 NC파크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발언한 내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까지 거론되며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최영두 국회의원 SNS에 게시된 글입니다. KBO 허구현 총재와의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허 총재가 NC 마산구장의 접근성 문제와 관객 부족으로 인한 적자 누적에 대해 우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연고지 이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지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게시된 글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해명했습니다. 우리 NC가 전국 10개 구단 홈구장 중에서 그 객석이 최하위 점유율이라는 거, 이런 문제, 또 그게 바로 교통 접근성 문제라는 것을 이제 KBO 쪽에서 하소연을 했고요. 걱정하시는 그 창원 NC의 이전 문제는 창원 NC 쪽에서 확실히 아니라고 몫을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확약받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KBO는 창원과 NC 팬들을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NC 다이노스 팬들과 마산 지역 시민들은 뿔이 났습니다. 팬들은 현재 창원 NC파크는 마산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어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허구현 총재의 발언은 통합 전 마산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NC 다이노스 연고지 이전설이 계속 제기될 시 집단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현장도 점검도 잘 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처럼 천혜의 교통 조건이 되십니까? 이렇게 야구붐이 경상남도에 이렇게 야구붐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후원 총재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거무맹랑한 소리다. 그러면 이 마산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서 큰 항쟁이 일어날 것이다. NC 다이노스 측도 연고지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연고지 이전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허구현 총재의 신중하지 못했던 말과 태도는 지역민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년을 이끈 지역 강소기업을 알리고 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이 쓰는 자소서가 아닌 기업이 직접 써보는 창원산단 기소서, 그 네 번째 기업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직한 곽현준 대리. 자동차 기술 관련 회사에 다니다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이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미래 성장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 회사에 이직을 함으로써 저에게 맞는 일이 어떤 건지, 저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적은 인원에 규모도 작은 회사지만 장기 근속자들이 자부하는 건 다름 아닌 기술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전자회사다 보니까 생산만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 무인 운반차라는 그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와 같이 재청준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건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창원 국가산단에서 강소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큽니다. 대기업이 창원산단이라는 나무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면 강소기업은 그 뿌리를 탄탄하게 받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자체 기술력으로 AGV 무인 운반차를 생산합니다. 공장 안에서 부품이나 특정 제품을 지정된 경로를 따라 목적지까지 자동 운반하는 로봇입니다. 특히 높은 가격, 해외 시장에 의존하던 무인 운반차를 자체 개발해 국산화했다는 것은 강점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 하나로 차근차근 성장해온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겪고 있는 R&D 인력난은 가장 큰 고민거리. 강한 자부심으로 미래를 함께 달려나갈 지역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릉 간다 하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강남이 꼭 최선은 아니다. 지역에서 내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내가 몸담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어떤 성공하는 만큼이나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상이라든지 지금 자동화라든지 그다음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 창원이 굉장히 메커니즘을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저처럼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 우리 창원시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취업하기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거창경찰서 소속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 공무원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간부 공무원 A씨와 피해 여경 B씨는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는 경상남도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다른 간부 공무원은 경남도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거창 한마당 대축제 이후 경찰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경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 대표단이 지난 29일 LG전자 태국 현지 법인 라용 공장을 찾았습니다. 박 지사는 도내 주요 기업인 LG전자의 태국 현지 법인 라용 공장에서 최근 LG전자 태국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 미래성장 동력의 든든한 발판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LG전자를 포함해 신성 델타테크 등 도내 해외 진출 8개 기업의 태국 법인장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어 경남 대표단은 30일 오전 태국의 수도 방콕시를 찾아 우호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방콕시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산업, 교육, 행정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류는 2023에서 2024 한국과 태국 상호 방문의 해를 기념한 첫 국제 교류입니다. 방콕시는 지난해 세계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 1위에 선정된 곳으로 경상남도는 이번 교류가 경남 관광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의 제9대 총장으로 박민원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30일 열린 취임식에서 박 총장은 글로컬 대학 사업에 본지정될 수 있도록 대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낼 것이라며 지역 우수인재 유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임기를 시작한 박 총장은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4년간 총장직을 맡습니다. 박 총장은 창원 경상고와 창원대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을 거쳐 지난 2004년부터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공학부 교수로 임용됐으며 경남도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남 창원 그린스마트 산단 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부산에서 몇 안 되는 구립문화예술회관이 부산 진구에 건립됐습니다.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고지대 마을에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시설이 들어서며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산의 삼복도로 풍경과 주민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입니다. 부산 진구 백양문화예술회관 개관을 기념해 엄경근 작가의 삼복도로 오디세이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는 부산 진구를 주제로 미디어 파사드 작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 삼복도로 마을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작은 공연이라도 보려면 멀리까지 가야 했지만 이젠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직접 무대에 설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너무 좋고요. 기대도 많이 되고요. 우리 기타 동아리도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저 무대에서 한번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상 6층 규모의 백양문화예술회관은 2,500여 제곱미터에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내부를 검게 칠한 블랙박스 공연장은 공연 특성에 따라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연습장과 프로그램실이 마련돼 공연 연습은 물론 리허설까지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냅니다. 부산 지역에 대관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연습실도 같이 있는 이런 빔 프로젝트까지 시설을 갖춘 공간이 많이 있어가지고 관객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건 물론 주민들을 위한 공유 공간도 별도로 마련됐습니다.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걸 넘어 작가와 관객을 연결해주고 마을 커뮤니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술인들, 다양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유롭게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일상에서 밀착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많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양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념 미디어 아트 전시는 오는 5월 3일까지 펼쳐집니다. 또 5월 5일 지역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린 제62회 진해군항제의 경제적 효과가 1,685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원시는 30일 진해군항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에 303만여 명이 방문해 1,685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와 교통정체,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가 가야 테마파크에서 첫 가야 왕궁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왕궁 결혼식은 2000년 전 가야 수로왕과 허왕후의 결혼을 퍼포먼스와 전통 공연으로 재현한 것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한국과 러시아 두 커플이 실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과 관광객 등 2천여 명이 하객이 돼 식을 올린 부부를 축하했습니다. 시는 김해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김해를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왕궁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부산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위기 단계가 경계로 변경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2개월 만에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기 단계 조정에 따라 방역 조치는 모두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은 해제 후 권고로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됩니다. 시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염 취약시설 전담팀을 신설해 감염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